이 신발 역대급 쿠션 맞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리커버리 신발은 아닙니다. 슈아 슈거지 여러분, 나른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요즘 나이키에서 나오는 신발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신발입니다. 카보나가 아닌데도 나오자마자 항상 품절되고 있고, 카보나가 아닌데도 가격은 카보나랑 비슷합니다. 무려 30만 원인데 정말 구하기 힘든 신발, 바로 보메로 프리미엄입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직접 구입했고, 제가 직접 구입했던, 협찬받았던 항상 리뷰는 100% 제 견해입니다. 브랜드로부터 어떠한 첨삭 요청, 금전적인 지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 신발의 디자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줌 에어파드 앞쪽 뒤쪽 엄청나게 두껍게 들어가 있죠. 스택 하이트가 55mm가 넘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 자세히 보시면 어퍼에 에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에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에어 모어 업템포라는 신발에서 왔습니다. 에어 모어 업템포는 나이키에서 예전 엄청나게 인기가 있던 농구화입니다. 나이키 농구화에 여러 시리즈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에어 조던이랑 에어 업템포 시리즈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에어맥스가 전장으로 들어갔던 신발입니다. 한마디로 맥스 쿠셔닝에 엄청나게 몰빵을 한 신발이었고, 센터나 포워드들이 많이 신던 신발입니다. 스커티 피펜이 주로 신던 신발입니다. 결국에는 이 신발이 에어 피펜 1으로까지 변경되어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피펜이 정말 즐겨 신던 신발, 이 에어 모어 템포에서 모티브, 오마주로 해서 나온 신발이 바로 이 보메로 프리미엄입니다. 스펙입니다. 이 신발 어퍼는 이중 메쉬 어퍼로 되어 있습니다. 혀 엄청 두껍습니다. 밴딩 처리는 안에 되어 있습니다. 패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으며 힐 카운터도 튼튼합니다. 미드솔 같은 경우는 55mm 스택 하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55, 앞쪽 45, 10mm 힐 드롭입니다. 이 사이에 줌 에어파드가 이렇게 길게 꽝꽝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발의 쿠션감 역대급입니다. 특히 이 소프트한 쿠션 좋아하시는 분, 정말 이 신발의 쿠션감은 소프트합니다. 다른 브랜드의 맥스 쿠셔닝 화보다도 더 소프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는 그냥 전반적으로 무난한 와플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앞쪽과 뒤쪽에 이제 달릴 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옷 같은 거나 목 같은 거 밟으면 에어가 터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예전에 나왔던 모 업템포나 업템포 맥스에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신발의 무게 255 사이즈 기준 305g입니다. 제가 신어본 러닝화 중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쿠션도 끝판왕이지만 무게도 끝판왕입니다. 슈 피팅 가이드입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 저는 안전하게 반업을 했는데 딱 좋았습니다. 저는 요즘 거의 255 사이즈로 신고 있습니다. 이 신발 발볼이 엄청 넓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좁은 건 아닙니다. 푸마보다는 살짝 넓은 편이지만 투이까지는 절대 아니고, 그나마 나이키 치고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간감이 있었습니다. 이 신발은 착용감 데일리 트레이너 맥스 쿠셔닝화 느낌입니다. 어퍼에서 뭐 불편한 거 전혀 없었고, 혀도 워낙 두껍다 보니까 끈을 꽉 묶었을 때도 압박감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편안했고 통기성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이 신발의 안정감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55mm라는 역대급 스택 하이트가 있고 너무나 밑솔이 푹신푹신한데 사이드 월이 딱히 없는 구조여서 비록 베이스가 넓고 힐컵이 단단했지만 안정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 중립이시면 큰 문제 없이 신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가해내나 혹은 가해외가 있다면 이 신발의 안정감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신발의 쿠션 진짜 미쳤습니다. 얼마나 미쳤냐면 보통 이렇게 쿠션이 좋은 신발이 무게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무려 300g이 넘는 신발이지만 그렇게 무겁게까지는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무래도 미솔이 워낙 부드럽고 소프트하다 보니 이런 푹신한 거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진짜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그맥스 쿠션도 좋고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2 쿠션도 좋고 제가 이런 맥스 쿠셔닝을 정말 좋아하는데 쿠션만 놓고 본다면 이 신발이 끝판왕입니다. 더 쿠션감이 좋습니다. 이 신발의 용도 맥스 쿠셔닝하답게 거의 리커버리, 장거리 리커버리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정감이 좌우로 상당히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완전 중립발이라면 이 신발 리커버리 LSD로 추천을 하지만 무게도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상 워킹용 또는 조깅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쿠션만 놓고 보면 LSD로도 신을 수는 있지만 무게감 때문에 LSD로 그렇게 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교 가이드입니다. 이 신발이랑 그나마 많이 흡사한 신발이 바로 푸마의 매그맥스 2입니다. 두 신발의 착화감 둘 다 편하고 느낌이 좋았고 쿠션감 둘 다 상당히 좋습니다. 소프트한 느낌만 본다면 보메로 프리미엄이 더 소프트합니다. 대신 안정감 같은 경우는 매그맥스 2가 더 나았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도 둘 다 무겁지만 매그맥스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신었을 때 느낌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퍼포먼스를 본다면 러닝화로서 저는 매그맥스 2를 신겠지만 일상용까지 포함한다면 아무래도 보메로 프리미엄에 더 발이 갈 것 같습니다. 다음 비교 신발은 보메로 플러스입니다. 보메로 플러스, 보메로 프리미엄이 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플러스 모델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두 신발 다 착화감 상당히 편하지만 두 신발 다 쿠션감도 상당히 좋지만 저는 확실히 러닝용으로는 보메로 플러스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다양하게 조깅 페이스, LSD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싶다면 그래도 이 신발이 더 낫습니다. 안정감도 이 신발이 더 낫습니다. 이 신발이 더 나은 건 쿠션감이 더 좋다는 거,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일상용으로 신는다면 요거를 더 선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메로 플러스가 더 저렴하고 퍼포먼스가 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발이랑 비교할 신발은 바로 리닝의 레드헤어 울트라입니다. 이 레드헤어 울트라 현재까지 올해의 러닝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나왔습니다. 착화감은 조금 여기에 더 편한 감이 있지만 더 무거운 감이 훨씬 더 있습니다. 쿠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 신발의 쿠션감이 정말 좋은데 레드헤어 울트라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물론 스택 하이트만 놓고 보면 이 신발이 더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무게가 100g 이상 더 무겁기 때문에 이 신발이 달릴 때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짜 용도를 봤을 때 이 신발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합니다. 느린 페이스 뿐만 아니라 빠른 페이스까지도 다 커버가 되는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반면에 이 신발은 스피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메로 프리미엄이 100g이나 더 가볍게 나왔다면, 진짜 200g대로 나왔다면 더 나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100g이나 무게 차이 때문에 모든 퍼포먼스 면에서 이 신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정감 같은 경우는 두 신발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과해내 같은 경우는 이 신발이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과해외를 잘 못 잡아줍니다. 그래서 과해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신발이 조금 더 낫고, 과해외 같은 경우는 둘 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게 때문에, 진짜 이 무게 때문에 이 신발이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신발이 더 낫습니다. 총평합니다. 이 신발의 쿠션은 진짜 끝판왕입니다. 저처럼 푹신한 쿠션 좋아하시면 진짜 이 신발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체중이라면 이 신발의 쿠션 매우 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 신발은 최고의 리커버리 신발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좌우 안정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발이 완벽하게 중립발이다. 그러면 이 신발 리커버리용으로도 신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발이 어느 정도 과해내가 있거나 과해외가 있다면 이 신발은 리커버리 용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리커버리론 뿐만 아니라 또한 리커버리, 즉 부상 이후에 회복할 때 신는 신발로서 이 신발을 본다면 꽝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있다면 이 신발 리커버리 용도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워낙 밑에 쿠션이 좋기 때문에 족저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왼쪽 다리 같은 경우 종아리에 이제 미세 근육 파열이 있고 또 베이커 낭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릎 뒤에 물혹이 생겨서 제가 2주 동안 지금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이 치료받고 있는 동안 이 신발을 워킹용으로 쭉 신어봤습니다. 신어봤을 때 저는 워낙 중립발이어 가지고 웬만하면 안정감이 문제없이 잘 신고 있고 이 신발의 쿠션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좌우 흔들림이 어느 정도 느껴졌는데, 제가 평소에 부상 없는 상태였다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 종아리 안쪽이 파열이 되었기 때문에 안쪽 근육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체중을 실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 즉 과해가 살짝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립발이라면, 좌우 흔들림 전혀 없는 발이라면 이 신발 리커버리 용도로 추천하지만, 어느 정도 과해내 또는 과해가 있다면 이 신발은 리커버리 용도로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부상이 있어서 좌우 흔들림을 많이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면 이 신발은 최악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러닝뿐만 아니라 일상 용도로 많이 신는 분에게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신발보다는 앞에 보여드렸던 매그맥스나 보메로 플러스나 레드헤어 울트라를 훨씬 더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이 신발 구매하셨나요? 신고 계시면 왜 신고 계신가요?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발이 진짜 이쁘긴 이쁜데 넌 카본이 30만원, 무게도 300g 넘고 무거워.